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운동하셨나요? 독서하셨나요? 칭찬하셨나요? 네, 이렇게 들을 때마다 약간 두려우시죠? 애들 방학이라서 아무것도 못했는데, 네. 비슷하게 사는 사람 여기 있습니다만, 우리 노력하기로 해요. 생각하고 노력하는 거랑 아예 그냥 놔버리는 거랑은 또 다르더라고요. 오늘 밤 10시에 라이브 방송할게요. 꼭 놀러 오세요. 신간을 출간했는데요. 8권 시리즈이고요.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려야 돼서요. 신간 궁금하신 분들 네, 꼭 놀러와 주세요. 아이들 같이 오셔도 됩니다. 자, 오늘은요. 말하지 않아도 지시하거나 잔소리하지 않아도 화를 내지 않아도 알아서 열심히 하는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가진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아이들은요, 알아서 하는 아이로 태어나진 않았어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매우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 자기의 공부를 어릴 때부터 열심히 했다라고 보긴 어렵고요. 그런 성향을 타고나지 않았다고 해서 매일 수동적으로 공부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아서 열심히 하는 아이들은 부모님으로부터 공통된 어떠한 경험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언어가 달랐고요. 부모님의 비언어적인 행동, 그러니까 눈빛, 태도가 좀 달랐고요. 세 번째는 그 부모님들의 살아가는 방식에서 또 공통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알려드릴게요. 우리 이것을 향해서 같이 노력하면서 가보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요, 지시하지 않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이들과 살아가다 보면 지시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어 아이가 밥을 먹었다고 해서 바로 가서 그림처럼 양치질을 하지 않죠. 그러면 흔히 얘기하겠죠. 양치질 해, 얼른 해, 지금 해, 바로 가서 해. 지시 대신 할 수 있는, 하지만 아이의 행동을 하게 만들고 시작하게 만들고 바꿀 수 있는 또 하나의 좋은 언어적인 행동은 질문이에요. 지시하고 싶은 마음을 누르고 거기에서 살짝만 바꾸어서 질문으로 바꾸는 거죠. 양치했어? 하면서 이제 너무 취조하듯이 막 양치했어? 막 이런 거 아니고요. 아, 양치질 했어? 혹은 아, 양치질 할 거지? 양치질 이제 하면 될까? 양치질 지금 하면 되겠네? 하면서 양치질을 하라라는 직접적인 지시가 아닌데 이 아이 입장에서는 아, 양치질을 해야 되는구나,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양치질이라고 하는 단순한 그런 일상 습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요, 공부까지도 지시가 아닌 질문으로 아이를 바꾸셔야 돼요. 지시를 하는 아이의 경우 어떻게 되냐면 오늘 이거 여기까지 다 해 라고 하는 지시가 보통이죠. 그쵸? 네, 방학이니까 또 우리 어머님들 공부 계획표 막 짜셔가지고 하루 공부 분량 정해놓고 그 분량대로 해야 된다라고 지시하시고 계실 텐데요. 네, 그게 일반적이라고 한다면 알아서 하는 아이로 만드는 게 목표잖아요. 그것을 위해서는 여기까지 해가 그게 아니라 오늘 여기까지 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남았어? 오늘 여기까지 다 할 수 있을까? 오늘 어디까지 할 거야? 오늘 지금부터 하면 9시 전에 어디까지 끝날 수 있을 것 같아? 저녁 먹기 전에 끝날 수 있을까?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공부의 끝에 대해서, 분량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움직일 수 있도록 질문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아이는 대답을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차마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왜 자꾸 저런 질문을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답을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었던 거죠. 애초에 답을 바란 질문이 아니었어요. 생각하게 만들기 위해서, 행동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장치로 질문을 사용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질문을 듣고 대답을 하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이런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질문이었기 때문에 화가 나거나 언성이 높아질 이유가 없어요. 부모님도 감정을 많이 실지 않습니다. 지시를 하는 경우 부모님도 지금 뭔가 급한 마음에 지시를 하고 아이한테 지시를 한 순간 당장 행동이 바뀌기를 바라면서 아이를 주시하게 되는데요. 질문을 던지면 부모님도 감정을 빼고 질문을 툭 던지는 거고 아이 입장에서도 지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감정적인 면에서 크게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분 안 상하면서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또 하나 해볼게요. 아이가 공부 계획을 짜기를 바래요. 정말 아이가 공부 계획을 자기 스스로 세웠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너도 계획 좀 세워봐. 애들이 이제 자기가 알아서 계획 다 세운대. 너는 왜 못 세워? 하면서 계획을 짜라 라는 지시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는 계획을 짜려고 했을 수도 있고 계획을 아무 생각도 없었을 수 있지만 일단 계획 짜는 것 자체에 대한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기분이 안 좋고 숙제를 받은 사람의 부담감을 가지고 계획을 짜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은 하지만 마음이 잘 움직이지 않죠. 그런 이유로 아이들이 또 행동을 바로바로 바꾸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은 분명히 계획을 짜라고 했으나 계획을 짜지 않고 네. 이럴 때 바꿔줄 수 있는 게 공부 계획 짰어? 이번 주 계획이 어떻게 돼? 이럴 때 지시 대신 질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시로 했다면 일주일 공부 계획 지금 짜가지고 와. 지금 한번 짜. 지금 짜. 바로 짜. 하면서 아이가 당장 무엇을 하기를 요청을 했다면 질문으로 바꾸는 경우에는요, 시간을 좀 여유롭게 두세요. 그러니까 지시했을 때 바로 그것을 해야만 되는 그 정도의 그런 짧은 여유가 아니고요. 오늘 공부 계획을 짜야 되는 날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침부터 적어도 점심때 정도에는 이번 주 계획 미리 짜야 되겠네? 그치? 오늘 짜는 날 맞지? 계획 혼자 짤 수 있지? 하면서 툭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러면 아이는 당장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마음의 부담은 덜한 상태에서 오늘 계획 짜는 날이구나. 계획 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본인이 적당한 시간을 찾아서 그 계획을 짜기를 시도하는,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로봇처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본인이 본인 시간의 주인이 되고 본인 계획을 본인 스스로 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아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절대 단숨에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요, 아이들을 칭찬하고 격려할 때 어떤 점을 칭찬하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열심히 알아서 하는 아이들의 부모님들은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있죠.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가지고 칭찬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자, 중요한 거. 알아서 열심히 했을 때 그것이 가지고 온 성과에 대해서 같이 피드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더니 100점이야, 95점이야가 아니고요. 그렇게 시도했더니 공부 시간이 늘었어, 분량이 늘었어, 횟수가 늘었어, 그리고 또 할 때 덜 힘들었어 하면서 아이 스스로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니까 지난번보다 어땠어?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좀 힘들었어? 지난번보다 힘들었을 것 같아. 혹은 이렇게 하니까 좀 더 뿌듯하지. 성취감이 느껴지지. 하면서 결과가 100점이 나왔어요. 90점이 나왔어요. 50점이 나왔어요. 근데 결과에 대해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런데 너가 이런 시도를 한 것은 이런 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아주 칭찬할 만하다라고 하면서 아이가 했던 행동들, 시도했던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를 부여한 것에 대해서 같이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아시겠죠? 아이와의 대화가 얼마나 깊이 있게 그리고 또 긍정적으로 따뜻한 분위기에서 유지되느냐. 핑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주고받고잖아요. 주고받고가 되는 경우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랑 대화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따뜻한 행동을 하고 아무리 지시가 아닌 질문을 던져도요, 아이가 반응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알아서 열심히 하는 아이들의 부모님들의 가장 큰 공통점 뭔지 아세요? 네. 이건 아마 다 갖추고 계실 거예요. 네, 준비가 되셨습니다. 바로 본인 자신의 인생을 굉장히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가세요. 네. 그렇게 살고 계시죠? 네. 우리 어머님들 그렇게 살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네,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고요. 중요한 것은 내가 때로는 정말 되게 현타 올 때도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힘들게 살아야 되나? 라는 생각도 들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거 누가 알아주려나? 뭐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되게 고생스럽다라고 느껴지는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아이들에게 다 숨김없이 말하려고 노력해요. 되게 초라해지는 순간이나 되게 고생스럽고 아니면 되게 좀
속상하고 스트레스 받고 하는 그런 일들 있잖아요. 내가 부모로서, 한 사람으로서 나의 일을 해가면서 느끼는,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내 기대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고, 또 내가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열심히 하는데 내 생각만큼 그렇게 많은 것들, 열매로 맺혀지지 않을 때,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되게 속상할 때 있잖아요. 그런 감정조차도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했을 때 가장 좋은 점은 뭐냐면, 일단은 부모님이 열심히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아이들이 말 안 해도 알 것 같은데 또 말하면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말을 하는 편인데, 엄마가 오늘 몇 시 뭐뭐뭐뭘 하다가 이런 일을 겪었는데 너무 힘들고 속상했어 라고 그냥 편안하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이 뭐 내색을 하는 아이도 있고 그렇지 않은 아이도 있지만 일단은 되게 많이 놀라요. 우리 부모님이 집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하지만 나가면 밖에서 저렇게 힘든 일을 겪으시는구나, 몰랐던 사실도 알게 되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인생은 저렇게 씩씩하게 열심히 계속 살아가야 하는구나.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것 때문에 무너지거나 중단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계속 가는 것이 인생이다. 이것이 인생이다 라는 사실을 부모님의 삶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이들이 그것들, 부모님 고생하시는 거 보면서 철이 들어요. 철이 들면서는 나도 열심히 살아야겠다. 열심히 살고 또 저렇게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구 핑계를 대거나 누구의 도움을 번번이 받지 않아도 저렇게 자기의 인생은 자기가 살아가는 거다라는 사실을 아이들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우리도 부모님께서 어렸을 때 그렇게 살아가신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의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지금 아이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기대했던 그런 모습이 아닐 가능성이 높죠. 저 역시 그런 부모고, 또 많은 부모님들이 내가 기대했던, 주변에서 모두가 칭찬하는 그런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에 굉장히 속상해 하시고 굉장히 실망하시는데요. 내가 한 사람으로서의 인생을 알아서 열심히 고생스럽지만 묵묵히 살아가고 있다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우리 아이는 결국 나를 닮은, 나와 비슷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아주 성실하고 멋진 아이가 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언어적인, 또 그리고 격려하는 방법, 그리고 또 부모님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는요, 시작했으면 3년은 무조건 간다라고 생각하고 3년 동안은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3년을 기다려 주신다라고 하는 건요, 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3년 되는 순간 갑자기 기다림을 중단하거나 1년 차, 2년 차에 어떤 결매가 보이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요. 그 정도로 꽤 긴 시간을 기다려주고 같은 행동, 좋은 이야기들, 좋은 행동들을 반복하다 보면요. 결국 아이의 행동과 생각의 변화가 일어날 거고요. 그것들을 보면서는 우리 부모님들이 내가 이렇게 행동했던 것들, 말했던 것들, 보여준 것들이 헛되지 않다라는 것들을 진심으로 느끼게 되실 거예요. 지금 아이가 몇 학년이든 상관없습니다. 이미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어서 이 아이의 교육에 대해서 손댈 수 없다라는 절망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네, 우리 아이들은요, 성인이 된 이후에도 정말 많이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심지어 저희는 아직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는 아이들을 키우고 있잖아요. 아이들을 향해서 지시하고 싶을 때마다 참고 질문으로 바꿔주고, 또 결과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만 과정에 대해서 말하고, 그리고 나 역시 포기하고 싶고 너무 힘든 삶이지만 내 삶을 내가 책임감 있게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요, 우리 아이들 큰 어려움 없이 정말 내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열매를 맺으면서 잘 성장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밤 라이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에요.